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43페이지 4번 한번 보시죠. 자, 수요 공급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X제는 열등제며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열등제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최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했고요. 경기 불황이면 이제 뭐 그냥 소득 감소라는 말이 없어도 되겠는데 친절하게 좋습니다. 소득이 감소. 또 원료비 하락으로 X제 대체제인 Y제 가격이 내렸대요. 저 Y제 가격 내린 거 원료비 하락이 X제에 영향 미친 게 아닙니다. 그 Y제 가격의 하락으로 내려진 거야.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노는 동네가 X제 동네라는 거에 잘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뭐 버스, 지하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 X제라고 할게요. X제, QX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 PX,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충격 스토리를 입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외부적인 충격이 뭐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소득이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경기가 이제 불황 이렇게 되나 봐요. 자, 이거는 이제 소득 감소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수요가 원래는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열등제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디맨드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가요. 왜? 열등제니까. 열등제는 이제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게 열등제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돼요. 이게 1번 충격 때문에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충격이 원료비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은 여기 원료비가 하락했는데 원료비가 하락. 이건 이제 시험장 가면 잘못하면 원료비 하락? 공급 곡선 하방 이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료비 하락으로 Y제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 Y제 시장까지 멀리 돌아오는 거예요. QY고 PY인데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수요 공급에서 원료비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Y제 가격이 하락하고 Y제 소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Y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Y제 소비량이 흥하게 되는데 Y제랑 X제랑 무슨 관계인가 그거 보시면 대체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대체제 이렇게요. 자, 대체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네요. 대체제 관계니까 자, 얘가 이제 충격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대체제 관계로서 대체제 관계로 네, 여기에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싸니까 저쪽에 수요 감소해요. 그래서 X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감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감소로 얘가 우측 증가했는데 이거 두 번째 충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제 수요 곡선이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그러면 좌측 이동할 때 얘가 이렇게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측 이동할 때 얘가 많이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거기까지 좀 봐야 돼. 그래서 좌측 이동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1번 효과로는 노랑으로 가서 우측 이동했는데 두 번째는 좌측 이동하게 되는데 이 좌측 이동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5번 한번 넘어갈게요. 5번. 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 좋은 건 아닌데 세계 경제 불황으로 원유의 수요가 감소했어요. 원유 가격은 대폭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소폭 하락했대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그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디맨드 곡선이 좌측 이동할 거예요. 수요 감소 이렇게 되니까
자, 그 결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데 원유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변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했어요.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곡선 한번 보세요.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른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아이고 좀 너무 구석에다 냈네. 완만하게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완만.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가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파.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여기서 가파른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가격이 대폭락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가 가고요. 여기가 완만하게 되면 여기가 완 이렇게 되네요. 완 이렇게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봤냐면 다시 보시면 원유 가격은 대폭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가격보단 소폭 하락했다. 그러니까 요거요. 거래량이 Q가 감소했는데 조금 감소하고 여기가 이제 Q죠. P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빨간 색깔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같이 가파른 경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좌측 이동했을 때 가격이 크게 감소하고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요 경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원유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다가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가 들어가야 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나번은요. 답이 나도 포함되는 건데 원유 수요 곡선의 이동 정도가 크다. 이게 이동 정도가 크면은 이게 더 많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울기는 사실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번이 들어간 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라번은 뭐예요? 라번은 공급 곡선의 이동 정도? 아니 공급 곡선은 이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라번을 삭제하시고 가번도 삭제하시고 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나마 사실은 두 개씩 다 있잖아. 그래서 어거지로 좀 하면 좀 뭐 그렇긴 한데 나번도 그래서 맞다. 이게 많이 변할수록 얘가 갭이 더 커진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요거만 잘 보세요. 기울기만 잘 보세요.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도 아이디어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수요 공급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자, 선풍기 시장이니까 관심사가 선풍기예요. 선풍기 균형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풍기예요. 선풍기. Q 선풍기. P 선풍기. 선풍기의 가격. 그리고 여기가 선풍기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끝에 보시면 다시 그 잘 밑줄 치셔야 돼요. 선풍기는 열등제이다. 그거 체크하세요. 그 늘상 이제 그냥 헷갈리게 하거나 암기했나 그걸 보려고 열등제인 경우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1번 대체제인 에어컨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동네에 충격이 있는 거네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에어컨의 기술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에어컨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1번의 충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어컨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뭐 그리고 에어컨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근데 에어컨과 선풍기는 무슨 관계냐면 앞에 대체제 관계,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어컨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게 충격이 대체 관계이므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얘가 증가하면서 제가 망하는 거죠. 경쟁 관계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1번 이렇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잘 보시고 다음에 2번 볼게요. 1번 보니까 균형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은 바로 가격이 하락했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1번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틀렸네.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하락했잖아요. 다음 2번 볼게요. 대체재인 에어컨 가격이 이 경우는 지금 하락한 거예요. 하락한 거. 근데 에어컨 가격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승했어. 그렇게 되면 이게 반대로 상승해서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5번 하나만 볼게요. 5번. 자, 최근에 불황으로 소득이 하락했다. 소득이 하락하면 원래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열등제니까 이때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좌측 이동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균형의 변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살짝 봅시다. 그 기본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이 그림 하나 그려보실까요? 우리가 수요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요 측면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급 측면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양쪽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라고 할까? 수요가 그냥 불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수요가 증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요가 증가. 여기는 수요가 감소 이렇게 할게요. 물론 이 수요 감소하는 게 무슨 뭐 소득이라든가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감소할 수 있어요. 다음 이쪽에 이렇게 할게요. 3x3 매트릭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급이 불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수요 공급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이 증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공급이 감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감소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 출발 자체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게 수요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뼈대만 그립시다. 여기가 이제 균형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할까요? 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이게 결합되면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쪽 볼까요? 이쪽. 자, 이쪽은 수요가 불변입니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자, 이것도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이 이거잖아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뭐 별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충격이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충격이 같이 가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측 가면서 얘가 우측 가는 게 짬뽕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했는데 여기서 요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은 하락하고요. 공급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했냐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하나 명확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거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두 개가 짬뽕 되는 거를 가지고 물어봐요. 얘가 이제 여기가 얘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수요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이동했느냐 아니면 많이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균형점이 달라져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처음 출발점이 여긴데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했는데 조금 증가하면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A, B라고 할게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거래량은 감소할지 증가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 문제가 1번과 관련된 문제니까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거기 문제 보시면 그 노는 동네가 어딘가를 찾으셔야 돼요. 최근에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대체 관계에 있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었다. 시내버스 수요 공급은 모두 우하향,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모두 우상향한다. 자, 마지막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시내버스의 균형 요금과 이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사가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 지하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여기 보시면 Q, C라고 그냥 버스라고 쓸게요. 여기 버스의 가격 이렇게 있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외부적인 충격 다시 한번 볼게요. 원유 가격이 상승했네요. 첫 번째 충격은 유가가 상승한 거와 원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 보니까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하니까 이 공급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비용 증가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S가 상방 이동합니다. 네, 요거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충격을 봅시다. 자, 대체재 관계에 있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대요. 이게 지하철 요금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타겠죠. 지하철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체 관계니까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다시 보면 얘네들은 교차 관계가 이 플러스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호가 플러스고요. 이 플러스라는 게 서로 경쟁 관계고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 관계. 되셨죠? 자, 그러면 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얘가 2번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지 많이 증가할지 이제 그걸 봐야 된다고. 2번. 크게 증가할지.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얘가 좌측으로 간 건 1번 충격인데. 자, 그래서 원래 출발점 자체가 여기 하얀 색깔 만나는 여기가 제로예요. 제로에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처럼 공급 곡선 이동이 수요 곡선 이동보다 크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빨간 색깔로 크게 이동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B점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요. 자, 결국 뭘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가격은 A가 되던 B가 되던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알 수 있는데 버스에 대한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데 버스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에 대비해서 요금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요게 그냥 한 1번 문제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칠레, 이런 FTA 문제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잘 읽어보시죠. 한번 음미 좀 해보세요. 문제, 고딕체로 되는 문제만 좀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3번. 네, 3번. 읽어보세요.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했네요. 오, 이때 했나 보죠. 자,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대. 그러니까 해외에서 쫙 이렇게 들어오나 보죠. 포도주가. 자, 이러한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네. 포도주와 소주도 있나 보죠. 수요 곡선은 모두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칠레가 저 밑에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칠레. 그래서 칠레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수입을 개방을 했나 보죠. 그래서 수입을 개방을 해서 칠레에 대한 공급이 증가. 이렇게 포도주 공급이 증가죠. 포도주 공급이 포도주 공급이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나라의 포도주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주 시장도 같이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살짝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1번에 보시면 우선 포도주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 공급의 증가로 포도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포도주 가격은 하락하고 포도주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가격 싸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더 많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게 되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포도주 국내 공급의 증가와 함께 오케이, 그거는 됐는데 포도주의 선호가 높아지면 그 밑줄 치세요. 1번은 자, 포도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거야. 포도주에 대한 국내 선호가 증가하게 되면 자, 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물론 그런데 이 선호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아니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쬐끔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제로점에서 A점 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이게 B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대래 올라갈 수가 있고요. 포도주에 대한 점점점 보시면 오히려 공급이 조금 이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이 공급 증가랑 수요 증가랑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알 수가 없네요. 가격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0에서 A로 가거나 0에서 B로 가거나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요거랑 같이 짬뽕 되면 포도주에 대한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데 포도주에 대한 가격은 물음표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1번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 1번이고요. 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취향에 따라 포도주 소비자와 소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분리해. 밑줄 치세요. 자, 이렇게 칠레와 FTA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막 유입이 들어오니까 소주 시장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소주 회사가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소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 뭐 어떻게 영향받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개 시장이 A시장 쪽 그냥 분리가 돼 있대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이렇게 분리. 그럼 이게 소주 고객하고요. 포도주 고객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분리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아무 변화 없다. 뭐 그렇죠. 그냥 여기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볼게요. 에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던 됐어. 우리한테는 그냥 뭐 소주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포도주 뭐 따라 먹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3번. 아, 그렇죠. 3번은 대체제 밑줄 치시고 4번은 보완제 밑줄 치시고 5번도 보완제, 대체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대체제를 할게요. 대체제인 경우. 자, 3번은 포도주와 소주가 서로 대체적 관계예요. 대체적 관계예요. 대체적 관계면 자, 포도주가 유입되면서 포도주 가격이 싸지고 포도주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야, 소주 먹을까 했더니 야, 요즘 누가 소주 먹어? 포도주 먹어야지 가격도 싸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소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자체가 이렇게 있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자, 거기 문제를 보시면 대체적 관계라면 소주 가격이 하락하고 소주의 소비량 역시 감소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느냐고 지금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거지. 빨리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보완제 관계라고 합니다. 4번 보완제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
보완제 관계는 이게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서 또 일부 친구와 같이 먹는데, 야, 나는 좀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왔는데 포도주 좀 먹다가 몇몇은 아니 난 그냥 소주도 먹을래. 그러니까 약간 두 개를 먹는 게 서로 보완 관계니까 같이 흥하거나 같이 망합니다. 지금 저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완제 관계에 있는 소주도 같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균형점이 0에서 1 이렇게 변하니까 보완제 관계라면 소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다 맞고요. 다음 5번 볼게요.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제 관계라면 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주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이제 갔는데 생산자 잉여가 원래 이 거래니까요. 이렇게 돼서 요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해서 더 커져요. 그래서 이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완제 관계라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요. 대체제 관계라면 어떻게 돼요? 위에 그림 보시면 원래 소주에 대한 생산자 잉여가 하얀 색깔 면적이었었는데 자 소비량과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잉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노란 색깔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선 더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도 요거에 답을 했지만 사실 요거보다도 분리되어 있는가 대체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특히 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좀 잘 봐주세요.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런 신경을 안 쓰네요. 이번 수능 난이도와 우리 간평사 1차 시험의 난이도 대체 관계 보완 관계에 영향 없겠어요. 영향 없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출제자가 비슷하면 뭐 영향이라도 있겠지만 아무 관련 없겠죠. 자, 우리 8번 한번 풀어봅시다. 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이 스토리도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칠레 문제, 뭐 지하철과 버스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스토리 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안 보시고도요 암기한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 들어오니까 포도주가 이제 소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딴 거 XY는 뭐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뒤로 거시갈 때까지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책에 할 게 없어. 뭐 복습할 것도 없어요. 문제를 다 외웠는데 뭘 아셨죠? 그래 앞에 이론 해가지고 잠깐 대체 관계는 플러스 관계 교차 탄력성이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문제 못 풀어요. 풀 게 없어 문제가 진짜로 아셨죠? 자 8번 봅시다. 8번. 그리고 또 요즘 문제 이제 미시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계산 뒤로 갈수록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계산 문제 스타일이에요. 자, 한 시장에서 뭐야? 수요 곡선이 왜 이렇게 있어? 별거 아니에요. 겁먹을 거 전혀 없고요. 자, D 대신 Q 그냥이라고 쓸게요. 상관없습니다. 30-P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P로 다시 정리해서 칠판의 그림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P로 정리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로 정리를 해서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수요함수가 이게 원래 수요함수예요. 원래 이게 수요함수고요. 근데 이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P로 이렇게 정리할 때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그래프를 위해서는 P로 정리해요. 위에서는 P로 정리한다. 자, 그럼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30-Q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30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 기울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높이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건데 한 알 소비하거나 거의 0에 가까울 때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30만큼이 만족을 얻으니까 30 이상은 돈을 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당신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약간 유보 가격은 이제 얼마까지 돈 낼 생각 있나 약간 그런 마음속에 품은 거니까 유보 가격 또는 이걸 폐쇄 가격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거기 밑에 식이 보면은 P가 30보다 클 때는 Q가 빵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봐서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Q가 빵입니다. 언제요? 가격이
30보다 클 때, 30대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보다 작으면 요게 되는 거고. 아셨죠? 그냥 뭐 그러니까 외국 원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의미가 없자니까 빼버리고 요것만 그냥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공급 곡선은 S는 20Q인데 우리 공급 곡선 할 때 S 대신 Q라고 쓰셔야 돼요. QS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S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QS 그냥 Q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P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 함수예요. 공급 함수. 자, 이 공급 함수도 칠판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P로 바꾸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PQ를 뒤집어서 놨다 해서 역공급 함수, 역수요 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표현 모르셔도 돼요. 뒤집었다는 거예요. 역수요 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제 칠판에 P로 정리하면 20분의 1 Q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분의 1이니까 빨강으로 할게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P는 20분의 1 Q 이렇게 돼 있고 수요 곡선은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기 보시면 시장 전체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 뒤에 그거는 뒤에 할 거예요. 뒤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소비자가 5명 있습니다. 공급자는 뭐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소비자가 뭐 한 2명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개별 소비자가 개별 수요 곡선을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 이 다음 챕터랑 다음 그거랑 연결이 돼서요.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둘 다 만약에 30 이상 되면은 아유 나 안 사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3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30. 이게 A의 수요 곡선이고요. 자,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게요. 둘이 수요 함수가 30 이상이면 안 사고 가격이 빵일 때는 30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표로 해서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A와 B가 같이 모여 있는 둘이 합한 요거를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가 시장 수요 곡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소비자는 수요 함수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둘이 똑같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B도 30 이상이면 안 사. 그러니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B는 가격이 30보다 비싸면 A도 안 사고 B도 안 사니까 소비량은 30 여기서 그냥 이상이면 안 사고요. 가격이 만약에 여기가 무슨 뭐 10이라고 할게요. 10이면 얘가 20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가격이 10이면 얘도 20개 살려고 그래요. 그럼 가격이 10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얘가 20개 살려고 그러고 얘가 20개 살려고 하니까 총 40개가 이렇게 팔리게 될 거고요. 이해 가시죠? 표로 안 나타내도 되겠죠? 가격이 빵이면 가격이 빵일 때는 얘가 30개를 살려고 그래요. 요 20은 제가 그냥 뭐 우하는 직선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빵이면은 얘가 30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빵이면은 A가 30개 살려고 그러고 B가 30개 살려고 하니까 30 해서 60개가 이렇게 팔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구입하려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량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갖고 이렇게 공공재는 수직으로 더해야 되는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적재라고도 하고요. 사적재는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이 이렇게 시장 전체 가격하고 같게 되고요. 근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소비하려는 양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이 경우는 둘이 선호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A가 소비하려는 양과 B가 소비하려는 양을 합치면 그게 전체 시장 전체 소비량,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적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어진 가격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하려는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 소비량은 이걸 두 개를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요 곡선을 이렇게 Q가 수평이 있잖아. 수평으로 더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요. 수평으로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평으로 합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다시요. 이 머릿속에 거의 이렇게 각인시켜 주세요. 수평축이 Q니까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해요. 그거는 이제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거예요. 정리해서 더해라. 서메이션 더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요거 그림 갖고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A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절편이 일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럼 얘는 30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인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A도 사고 B도 사고 소비자가 똑같은 애가 2명 복제돼서 나타나면 소비량이 2배씩 커지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은 애가 3명 되면 60이 아니라 90 되니까 더 자꾸 완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바로 뒤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거기요 기울기에다가 소비자가 100명이고 공급자가 10명이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완만해지는 걸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뭐 얼마 뭐 1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그냥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설명 그렇게 드리긴 한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언급은 좀 돼 있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편법 필요 없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Q로 더해서 그냥 단순히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좀 응용하는 절편이 다른 거는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그 뒤에 4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다시 문제 말씀드릴 텐데 그건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요것만 보세요. 절편이 똑같은 경우에요. 여기 보시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같은 두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절편이 똑같이 30 이상 되면 안 사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요 문제로 와봅시다. 요 문제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은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인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놓으려고 해요. 이거는 공급 곡선은 아예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가보시면 소비자가 5명 있습니다. 소비자 수가 5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이제 P로 바꾸긴 했는데 P로 바꾸기 전에 Q로 그냥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Q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괜히 미리 바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소비자 수가 5명인데 이게 개별 수요 함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놓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수가 5명 이렇게 있으면 자, 우선 마켓 전체의 수요 함수를 나타낼게요. 수요 함수는 이 5명을 다 더하면 돼.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소비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5번 더해야 돼. 30-P를 5번.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5번 다 더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 서메이션 한다는 게 5를 곱해라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래서 곱하기 하는 거지 뭐. 5번 이렇게 곱하고요. 곱하기 저 Q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30-P 이렇게 돼요. 자, 여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사적제인 경우에는 수평의 합 Q로 바꿔서 다 서메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할게요. 150, 535, 마이너스 5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이게 마켓 전체 수요 곡선은 Q는 150-5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 지워도 되겠죠? 저쪽에 합시다. 그러면 150-5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시장 전체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장 전체로 표현해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마켓 전체의 수요 곡선은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Q는 150-5P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에요. 150-5P.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그럼 요거 P로 한번 정리할게요. 같은 거니까 P로 정리하면 5P가 전리 넘어가고요. 5로 나눠주면 30 마이너스 5분의 1 Q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뭐 하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우선 쓸 수도 있고 요걸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 둘 다 그냥 써놨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그냥 거기 보시면 공급자가 뭐 여러 명 있지는 않죠. 여러 명 해도 되는데 거기는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거기 있는 것처럼 P가 20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P가 20분의 1 Q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공급 곡선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요. 이 D는 그냥 빼도 돼요. 그냥 수요 곡선 이거니까. 이걸로 그냥 써도 되고 요거. Q는 20P 이렇게 써도 되고요. Q는 20P. 아니 어느 게 편합니까? 아예 그냥 계산할 때는 균형값 구할 때는 Q는 20P랑 Q는 150-5P가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냥 눈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리 넘어가면 25P는 150에서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럼 P로 바꿉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뒤에 여기다 세금을 때리거나 보조금을 때리게 되면 그때 이제 곡선이 상방이동, 하방이동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P로 해서 나타내야지 이게 명확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만약에 물어보는 게 조세부가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균형값 찾을 땐 이게 편하니까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편해요. 5분의 1 Q랑 20분의 1 Q가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요. 그래서 균형값 구할 땐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이게 120 뭐 이렇게 해서 값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균형값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6인가요? 여기 보시면 6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균형이에요. 균형 2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뭡니까 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5명의 소비자가 똑같은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메이션을 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해라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P가 4일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면 여기잖아. 밑에 있잖아. 그래서 점점점 4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요. 살려는 사람보다 공급하려는 사람이 훨씬 적어서 이만큼의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하네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오케이. 맞고 2번 볼게요. P가 5일 때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 합이 최대. 아니 틀렸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균형 가격이 이게 바로 6인데 이게 왜 균형이고 효율적이고 제일 좋습니까 하면 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가장 극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21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 돼도 초과 수요가 존재하잖아.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우리가 거래량이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균형 가격일 때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P가 20일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P가 60일 때는 어떻게 돼요? 60일 때는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30 이상은 사람들이 물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60일 때는 아무도 너무 비싸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30을 넘었으면 안 사게 되고요. 사실은 답은 끝났어요. 2번 나왔습니다. 근데 5번 볼까요? 5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S가 P로 바뀌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변한다. 그렇죠. P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변하게 되니까 사실은 P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냐 물어보면 계산해야 돼. 거기 보시면 2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출제자도 이제 됐어. 그 목적은 달성했고 문제는 이게 보기 좀 5개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거래량은 변한다.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게 변한다. 끝이네 뭐.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한 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개별 수요 함수와 시장 수요 함수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건데 이걸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 잘 보시면서 그 연습 문제 풀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첫날이어서
약간 인트로 차원에서 좀 천천히 나가긴 했어요. 그래도 문제 많이 풀었네. 옛날과 작년과 뭐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하면 작년에는 제가 이제 설명하고 글씨만 이렇게 해서 변하죠. 이렇게 해드렸는데 필기를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필기를 좀 하는데 못 하시는 분은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 복습할 때 바로 복습해야 되는데 바로 복습 안 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 딱 이게 문제 푼 거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면은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설을 가능한 한 친절하게 넣으려고 했거든요. 해설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해설 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설 달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그냥 문제 보고 제가 설명드린 거랑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답이 이렇게 풀렸어. 그리고 혹시 이게 맞나 할 때는 볼진 모르겠지만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버거워요.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는 양이 많지 않은데 밑에 해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친절하게 달려고 이 해설을 읽다 보면은 이 한 문제 푸는데 한 20분, 30분 걸려. 그럼 1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두 문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복습해야 된다니까. 오늘 문제 3시간 동안 푼 것만 해도 한 20문제 좀 넘게 될 텐데 그걸 바로 봐서 문제가 딱딱 이해가 되면 칠레 문제 그래가지고 그냥 딱 돼서 답을 찾으면 해설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문제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문제를 여러 번 회독해야 되는데 회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나 그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한 파트는 해설 보면서 아니면 제가 중요한 해설이 있는 거는 뭐 제가 뭐 대부분 많이 달았으니까 비슷하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 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분량이 이렇게 슬림하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 할 때는 제가 문제를 바로 들어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 요거 사적제가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거 그거 좀 잘 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탄력성도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조세부가 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수요 공급은 다 끝날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니까 좀 다음 시간이라도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제 수능 끝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수능 보는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학원에서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내일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